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지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우리 단체급식에 의해서 이제 식품위생에 들어가는데요. 식품위생도 뭐 기본적으로 단체급식과 동일한 수업 방식을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식품위생도 이제 그 단체급식과 마찬가지로 다른 전공 과목에 비해서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뭐 이제 영양학이나 그 영양 교육이나 이런 쪽보다. 자, 그래서 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요, 8점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계속 6점이었어요. 그래서 6점에서 8점 사이. 그래서 이게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안 될 때도 가끔 있다는 거죠. 원래는 10%는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10% 정도 비율, 근데 10% 근데 안쪽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요즘은 6점 내지 8점 정도, 이렇게 6점에서 8점이라고 하면 뭐 6점 문제가 됐든 8점 문제가 됐든 기본은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2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4가지 영역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공청회 자료를 보면 4가지 영역으로 식품위생학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원래는 뭐 그 영양사에서 해야 될 내용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보는 곳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줄여주긴 했죠. 근데 그 줄여준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또 이제 봐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식품과 미생물 파트 그 첫 번째 영역에서는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기본적으로 봐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식중독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과도 또 연계가 되니까 기본적인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생물 중에 식품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의 오염지표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그 오염지표균을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염지표균을 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바로 식품의 부패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이 끝나면 이 내용이 다 끝난 거냐? 아니에요. 여기다 플러스로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보다 더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과요.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한 살균 소독법이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시험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식중독 및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양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양사 시험에서도 요 식중독 파트가 제일 중요하듯이요. 영양교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중독 요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일 시험 문항수도 제일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중독에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원인, 증상, 예방법을 파악해두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서 파악해야 될 거는 규격과 기준. 그래서 가장 기본은 용도예요. 어떤 용도로 뭘 이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원래는 5%.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하고 4번째 영역을 보시면요. 3번째 영역은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파트인데요. 이 4가지 영역 중에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른 데보다 간단하게 봐두셔도 되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감염병, 기생충, 위생 동물 파트인데요. 그래서 경고감염병, 인축공통 감염병의 원인, 증상, 예방법, 그다음에 기생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위생동물 어떤 피해와 예방법인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예방법을 봐두시면 되는데요. 가장 시험 문제 안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뭐 영양사 시험이나 이런 쪽에서도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해썹인데요. 이제 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청에 있던 자료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이름이 바뀌었죠.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직역을 해서 해썹, 하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직역을 해서 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의역을 해서요.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써요. 자, 이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과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에서 해썹을 빼놓고 위생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그 영양교사에선 시험이 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영양사도 그렇고 어디나 해석은 꼬박꼬박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영양교사에서는 한동안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해석 파트는 근데 원래는 제일 중요한 식중독과 함께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해서 이 해석과 관련해서는 7원칙, 적용 순서 12단계,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서 해석의 적용 사례까지 해서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까지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런 응용 문제라든지 되게 다양한 형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형태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왜 논술형이 있었죠. 그 객관식과 같이 이렇게 나왔을 적엔 논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해석 문제가요. 그만큼 중요한 파트였죠. 그래서 이게 5% 원래 5%, 첫 번째, 두 번째 영역 합쳐서 5%,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영역 합쳐서 5%, 이렇게 해서 이게 총 10%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 못 미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요 수업자료 프린트, 기출문제 정리된 거 있죠.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요 문제 수업 자료들은 다 학습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항상 수업 시간 전에 미리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정리된 거. 자,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에는요, 이게 되게 잘 지켜졌어요. 식품위생도 잘 지켜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되더니, 2017년부터는 그냥 계속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에서만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2017년부터는 지금 계속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좀 오래됐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계속 되길래 2020년 문제는 그래도 골고루 나오겠지 그랬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몇 년 사이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아예 몰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보세요. 그 19년도, 20년도 보세요. 19년도, 20년도 보면 다 어디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두 번째 영역에서만 다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약간은 출제하시는 분이 공청회 자료 그냥 무시하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여기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거기서 다 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골고루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무시가 되는 경우, 이렇게 참고를 안 하시는 분에 의해서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두 번째 영역만 공부할 수는 없죠. 다음에 다른 분이